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법, 이제 몇 주 차입니까, 벌써? 어우, 6주 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을 한번 했고요. 오늘 또 녹화 강의를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화면을 공유했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상업 등기를 이제 했습니다. 상업 등기를 했고, 이 상업 등기는 이제 민법의 이제 등기와 좀 다르다. 그래서 민법상 등기는 어떤 거였어요? 권리관계 변동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이랬을 때 권리 변동이 중요하고 현재 소유자 A에서 B로 넘어간다. 이런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권리 변동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민법의 뭐였어요? 예, 등기의 포인트다. 자, 그래서 A가 B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 B가 또 C에게 했을 때 현재 소유자가 C다. 이런 경우 C가 공적 장부를 믿고 이제 거래했을 때 이 공신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에 관해서 이제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요거와 반대로 상법에서 말하는 상업등기 같은 것 뭐냐? 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비중이 사실관계에 꽂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가 뭐냐? 이런 사실관계. 지배인이 누구냐? 이런 관계. 그다음, 미성년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등기를 했느냐? 상호를 등기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분행 대표이사 뭐 강남지점장 B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 사실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개요에서 이제 등기는 이제 기업 공시의 하나이고 상인에 관한 일정 사항을 알리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종류는 11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등기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 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하지 그 이외에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고. 자, 실질적 심사주의는 이제 형식적 용건뿐만 아니라 이 진실성까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실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 공신력은 인정되지만 그 신속성이 결여돼요. 우리나라는 절충주의인데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했는데 등기 전의 효력이냐, 등기 후의 효력이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할 사항이 있어요. 등기할 사항 예정된 거죠. 등기할 사항 등기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는. 알았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즉, 이 말은 이제 반대해서 하면 알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모른다는 말인가, 선의가? 문제된 등기될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등기될 사항. 등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 뭐 등기가 되었니, 몰랐니? 그게 아니고 등기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그걸 알았니, 몰랐니? 그걸 사실 따지는 겁니다. 거래 시에 판단을 하고요. 후의 효력은 자, 등기 사항에 대해서 등기한 후에 손해 제3자가 대항 가능합니다. 그때는 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될 사항을 등기가 됐으면 연락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등기에서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바로
이 객관적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아니 등기소의 등기 전산망이 망했어요.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셧다운 정전으로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 도표를 정리하면 지배인 A로 등기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지배인 A가 선임됐으면 등기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른다. 등기할 사항을 모른다. 등기할 사항을 안다. 할. 꼭 이렇게 등기된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할 사항이다. 그래서 등기해야 할 사항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배인 A로 등기된 사항을 알고 있다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해야 할 사항, 이걸 꼭 알고 있냐 없냐, 이걸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였으면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효력법에는 당연히 이제 거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이제 특수한 효력에 대해서 했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 효력이에요. 일반적 효력 37조, 제37조. 상법 제37조에. 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제37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의이고 악의이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한다. 이건 이제 37조 2항이에요. 그러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된 후 지배인으로 A로 등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사항은 이제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람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죠. 근데 정당한 사유로 열람할 수 없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 효력 이외에 얘 첫 번째 얘는 뭐냐? 음, 거를 좀 줄여가지고, 음, 음, 음. 음. 그래서 여기가 바로 37조 1항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37조 2항.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수적 효력으로 창설적 효력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무에서 유로 창설된다. 그 다음에 보완적 효력은 하자를 주하지 못한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을 수옵션에 면책적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실등기 효력이 있는데 제한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한적 효력. 제한적 효력에 대해서 고의 또는 가실로 중과실이 아니죠. 사실과 다르게 A를 A-로 등장하는 그 사실, 그 상위로 다른 사실로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있겠죠. 사실과 다르게 하고 고의 가실고 중과실이 아니고 선의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방법, 이제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의 효로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제 선비가 등기 못한다. 등기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한다. 이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 사유를 말하고 있다. 등기는 신청에 의한다. 이거 다 했죠? 부실 등기 제한적, 고의 또는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등기한 사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상업장부, 회계장부 및 배치자표를 작성해야 된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IFRS
그래서 이제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체제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 가능에 간다. 이 영어로 뭐 IFRS, 회계 가능 이렇게 맞게 하고 1회 이상 해야 된다. 투명간 10년간, 그 다음에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폐사한 날로 계산한다. 마이크로필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 방법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자, 됐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적인 수업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대충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 결합의 이제 유형, 기업 이전의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영업 양도가 되겠습니다. 영업 양도.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제 사례를 좀 보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A는 서울 강남구에 20년 넘게 오케이마트를 경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여러분 이제 자료에는 뭐 중앙 에이스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A가 서울 강남구에 강남구로 하면 너무 이제 음,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여러분 압구정 아시죠? 압구정동에 20년 넘게 OK 마트를 경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압구정동에는 이 OK 마트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 구멍가게만 있고 뭐 대형 마트도 없어요. 그냥 OK 마트가 거기에 상권을 거의 20년 넘게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물건도 좋고 물건도 싸게 팔고 고객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후에 B에게 영업 양도를 하게 됐다. 영업 양도를 했단 말은 B에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영업을 양도했다. 그래서 A에게 물건을 공급한 납품업체 갑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그래서 오케이마트에 계속 물건을 납품한 사람 있죠. 그럼 이 사람 누구야? A의 채권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도인의 채권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왔어요. 자, 그다음에 A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그 비용을 매월 말에 갚는 사람이 을이다. 이 사람은 뭐야? 채무자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딱 보시면 먼저 해설, 음,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면 A는 영업을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인이 돼요. 양도인. 그 다음에 B는 누구냐? 양수인이 됩니다. 사는 사람. 음. 그 다음에 갑은 누구냐? 갑은 양도인의 채권자입니다. 즉 A의 채권자예요. A의 채권자. 그럼 을은 누구냐? 을. 을은 양도인의 채무자예요. 이렇게 당사자 관계가, 아니, 당사자, 이게 이제 사실 관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실 관계에 의해서 우리 영업 양도는, 뭐가 중요하면 이 영업 양도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 네. 자,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사실관계를 이제 정리하면 음, A는 양도인이고 B가 사는 사람. 갑은 누구냐? 이 양도인에게 물건을 계속 대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고. 양도인의 채무자 을은 누구냐? 이 사람에게 계속 물건을 갖다 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음, 외상값을 갚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문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영업 양도가 뭔지 이제 개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 양도에서 양도란 말인데 영업에서 양도. 그래서 양도란 말은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넘깁니다. 음,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긴다. 이게 양도죠. 그래서 넘기는데 이 영업까지 넘기는 거예요. 영업까지.
그러면 이 영업이 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업까지 넘기기 때문에 영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영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영업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누십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란 말은 영리,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영업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주관적 의미의 영업은 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 추구에 의해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게 영업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업에 대해서 주관적 의미를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의 대여자 책임 24조 제24조 설명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상호 양도 제25조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가볼게요. 자 이 조문을 보시면 여러분 24조로 가볼게요. 24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명의에 대해서 책임 우리 공부했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자기 성명을 빌려주거나 그다음에 상호를 빌려줘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 영업을 허락할 것을 이때 영업은 뭐냐? 영업이 양도에서 말하는 영업이냐? 아니다. 주관적 의미다. 그럼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영업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관적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의 대여자를 자기로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재산에 대해서 그 타인과 명의 차용자와 부진정,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이 책임을 진다. 뭐 빵집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빵집에서 어떻게 해요? 빵을 먹다가 옥수수가 깨졌다. 그러면 차용자뿐만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연대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호의 양도가 있으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 영업을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근데 이제 영업을 안 해. 그럼 그 상호를 줄 수 있지. 그다음에 영업을 함께 넘길 때 이때 그럼 영업을 폐지한다 말은 뭘 상호는 영업을 폐지한다 했을 때 이 영업은 뭐냐? 영업을 함께 한다 했을 때 이 영업도 바로 주관적 의미다. 주관적 의미. 이해 됐습니까? 주관적 의미다. 그래서 24조와 25조에 나와 있는 이 영업, 24조와 25조에 나와 있는 이 영업, 24조와 25조에 나와 있는 영업, 이 영업은 전부 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6조에 기본적 상행위 22가지에서 조문이 영업으로 하는 다음 행위를 상행위를 한다. 이때 영업이 뭐냐? 이 전부 다 이게 주관적 의미. 이윤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축을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걸 했을 때 뭐 된다? 주관적 의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문을 볼 때 이게 나오는 영업은 전부 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관적 의미의 영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데 24조, 25조, 46조의 조문의 영업은 다 그런 뜻이다. 자,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객관적 의미. 주관적 의미 플러스, 그럼 이렇게 이윤 추구는 당연한 거고, 재산적인 총체, 즉 적재산. 적재산은 뭐야? 부동산 등등. 나한테 플러스 되는 재산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부동산, 건물,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극재산, 부채까지. 부채까지. 무형의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 무형의 가치. 경영 노하우, 고객 장부, 근로 관계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영업으로 본다.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상법 41조에서 제 45조까지 조문을 보면 이게 영업 양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여기에 영업은 좀 더 객관적 의미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봐봐. 영업 양도에서
영업 양도. 자, 영업 양도. 영업 양도에서 영업은, 자, 영업 양도는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게 또 영업이 나죠. 이건 바로 이제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에요. 아, 색깔이 다르게 되네. 어떤 색이죠? 네. 아, 모르겠,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객관적 의미다. 그럼 이제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산적 총체 같은 걸 다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재산적 총체와 주관적 의미를 다 합쳐가지고 넘기는 게 영업 양도예요. 그 영업 양도는 그냥 싹 넘기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42조에 여기도 영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조에도 영업이 나오고, 44조에도 영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조도 이제 적용한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영업들은 전부 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꼭 기억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적 의미의 이제 영업. 알았죠? 객관적 의미의 영업. 영업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음, 그럼 영업 양도에서 영업은 어떤 의미냐? 영업 양도에서 영업은 객관,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이 말입니다. 영업 양도에서 영업은 객관적 의미다. 이걸 말하고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 양도 보세요.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업 양도의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냐? A가 양도인, B가 양수인이에요. 그래서 A가 지금 장사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상인이야. 양도인은. 근데 양수인은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일 수 있어요. 상인과 상인일 때는 상사매매가 적용되는 거고 비상인일 때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사매매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양수를 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이제 상인의 자격을 갖추겠죠. 맞습니까? 뭐 맞아. 언제부터 쳤어? 우리 판례는 개업 준비 시부터 된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이 영업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영업 양도와 이제 합병이 돼서 영업 양도는 이제 개별적 이전이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을 넘기고 물건을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근로관계도 승계할 것인가, 누구는 이제 승계하고 안 할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영업양도는. 근데 회사와 회사가 이제 합쳐지는 거, 합병이라고 했죠. 이 합병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싸그리 한꺼번에 다 올리는데, 우리 영업양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개별적 이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병은, 회사와 회사,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A 회사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이제 흡수 합병이 됩니다. 이건 이제 포괄적 이전이, 포괄 이전. 그래서 한 번에 승계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를 보시면, 사례가 이렇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든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회사를 어떻게, 아니, 이 마트를 팔았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 양도의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 어,
영업 양도의 영업 양도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아까 보세요. 양도인 A가 OK 마트를 B에게 OK 마트를 B에게 이제 10억에 파는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대박집이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양도인의 채권자 갑이 있었죠. 예. 얘가 이렇게 계속 물품을 납품한 게 5억에 받을 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을은 이렇게 받을 돈이 있는, 줄 돈이 있는 거야. 2억 원을.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양도인은 이런 분들의 관계가 이제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상법에서 41조부터 45조까지는 이 양도의 효과로서 양수인 B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도인의 채권자 갑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양수인을 또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먼저 갑과 갑과 A는 계약상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얘는 어차피 둘이 계속 이제 물건을 주고받으니까 이 사람하고 책임이잖아. 갑과 B는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질 수 있는 경우, 안 질 수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갑과 애는 계약상 책임이죠. 얘들이 이제 물품을 계속 납품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제 계약상 책임을 볼 수 있고 얘하고 얘는 아무런 사실 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A와 B는 부진정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봤을 때 얘에게도 책임을 자기 5억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얘에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가게를 살 때는 잘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또 뭐예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권의 효과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양수인 보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수인 보호. 자, 여기에서 이제 양수인을 보호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A와 B가 이 OK 마트를 팔면서 이 사람이 몰래 두 블록을 넘게 가면서 거기다가 OK 마트 예? 그러니까 지금 넘겼으니까 똑같은 거 못 만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스 마트라고 했어요. 예스 마트. OK나 예스나 예스 마트라고 가로 열고 구 OK 마트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 될까요? 그럼 고객들이 다 빼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양수인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양도인에게 다투는 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렇죠. 양수인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양도인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A와 B가 이렇게 팔면서 어, 약정을 안 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래도 인접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 10년간 못 합니다. 10년간 못 해요. 만약에 약정을 했으면 20년간 A는 그 근처에서 같은 곳에 장사를 못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든 안 하든 10년간, 20년간 그 인접한 아니,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서 못 하는데 만약에 B가 약정을 하든 A와 약정을 하지 않든 위반했어. 누가? A가 위반 시
B는 손해배상과 그 영업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약정하지 않은 거는 20년, A와 B가 약정했을 때 20년 동안 그 근처에서 못 산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과 영업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위반을 한 경우에 B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법에 들어와야 되는데 법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누구야? 갑이지. 양도인의 채권자가 갑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적용한다. 상호를 적용한다는 말은 소경, 계속 사용한다. 이게 소용이에요. 소용. 우리 옛날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마트를 계속 사용한다. B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박집이기 때문에 이 오케이 마트를 계속 사용하면 사람들이 뭐 주인이 바뀌었는지 영업 그 고용주가 바뀌었는지 일하는 알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걸 사용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걸 상호를 소용한다. 계속 소용하다 보니까 갑이 이 마트에 갔어요. 가니까 실질적으로 A가 있습니까? B가 있습니까? B가 있죠. 이럴 때,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이 얼마? 5억이 있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B가, 뭔 소리예요? 나는 지금 양수 받았는데, 이런 얘기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갑이, 갑이 B에게 변제 청구, 얼마 청구? 5억을 청구했다. 5억을 청구하면, B는, B는 변제해야 된다. 누구에게? A에게. 어떨 때? 수경하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경하고 있을 때. 자, 이거 보시면, 그러나, 불수경하고 있었다. 상호를 안 뉴마트로 했다. 그냥 뉴마트. 이해됐죠? 이럴 때 갑이 B에게 변제 청구하면 B는 변제할 필요 없어요. 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마트였는데 오케이 마트가 아니다 이 말이야.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상호를 적용하는 게 따라서 B가 상호를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갑이 A에게 청구할 것을 B에게 청구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상호를 소용하는 게 낫죠. 왜? 이 대박집이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소경을 하면 이제 B는 변제를 해야 돼. 불소경했을 때는 불소경했을 때는 변제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 소경을 하더라도 그러나 A와 B가 동시에 하는 거야. A와 B가 한다는 게 누구야? 네, 꼭 기억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책임 없음을 통지합니다. 대박집, 그 내가 뭐야? 내가 팔았어. 돈 나한테 받으러 와. 제가 이거 샀는데, 돈은 이분한테 받으러 갔어요.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수경을 하도 괜찮아.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 또는 양수인, B가 채무 없음을 등기했을 때,
통지하거나 등기를 한다. 자,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둘이 같이 해야 되고 등기는 누가 양수인이 난 채무 없다고 등기했을 때 이럴 때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규칙입니다. 어떨 때? 소경하면 원래 소경하면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소경하면 변제하는 게 원칙인데 A와 B가 동시에 통지하거나 그 다음에 B가 등기할 때는 예,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불소경하면 변제 책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채무 인수를 강구했다. 이럴 때 B는 변제해야 됩니다. 채무 인수의 강구. 자, 채무 인수의 강구란 말 보세요. 자, 이게 10억짜리야. 그럼 이 사람이 다 10억을 주고 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얼마야? 2억밖에 없잖아. 줄 돈은 얼마야? 5억이지. 그럼 10억짜리를 줘야 돼, 5억을. 그럼 5억이 남지? 그래서 받을 돈이 얼마야? 또 2억이지? 토탈 하면 7억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 너 이거 10억 주고 살래? 아니면 7억만 줄래? 대신 얘한테 받고 얘한테 갚아라. 그럼 이 사람은 3억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 빚을 안고 산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채무 인수를 강구해요. 그럼 나한테 내가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받으러 오세요. 그럴 땐 간다. 뭐 했을 때로? 불소송했을 때. 그렇게 변제하면 갚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채무자 갑을 채무자 아니라 채권자 갑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 다음 이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채무자 누구? 을을 보호합니다. 을. 자, 을을 보호하는데 을이 B가 상호 소용시 B가 이렇게 OK 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소용시 선의이고 무중과실이고 가실도 없이 예, 고의도 없이 얘가 2억을 가지고 오케이 마트 가니까 지금 누가 있어? B가 있죠. 근데 얘가 A인지 알고 얘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얘에게 돈을 2억을 갚았어. 그러면 편의상 이 사람이 A에게 갚음을 봐줍니다. 또 다시 A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성호 적용 시 선의 무중과실로 B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 별도로 변제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을 또 보호해 주는 거야. 이중 변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바로 영업 양도의 효과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가 이런 케이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양수인을 보호하고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양도인의 채무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우리 사례에서 봤던 이제 이 사례에서 봤던 이 내용에 보시면 영업의 의미가 뭐냐? 음, 영업의 의미가 아까 뭐였어요? 우리 아까 봤던 주관적 의미인가? 주관적 의미인가? 또는 객관적 의미인가? 영업 양도의 효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과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와 양도인의 채무자 보호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 양도인을 보호한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례 해결도 효과, 양수인 보호, 채권자 보호, 채무자 보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거 좀 쉬었다가 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조문도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